저는 이혼 후 한국을 떠나 아이 셋과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큰아이가 한국 나이로 19살이고 막내는 이제 10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는 7년 정도 되었으니 이혼한 지도 그쯤 되었겠네요. 현재 프리랜서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새 아이와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큰아이는 아직 어린데도 자기 대학 학비를 본인 힘으로 미리 벌겠다며 유튜브를 하는데 꽤나 소질이 있는지 한 달에 2,000달러도 벌고 그러더라고요. 딸아이가 하는 유튜브가 대체 어떤 세계인가 하고 둘러보다 보니 이런 사연 올리는 게시판이 많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법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 제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 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글로 적어 내려가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새벽에 노트북을 켜고 타닥타닥 쓰고 있네요. 이혼을 왜 했는지부터 밝혀야겠군요. 전 남편이랑은 한국에서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남들과 비슷하게 1년 반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친정이 안 계십니다. 제가 10살 때쯤 사고로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고 그대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외삼촌이 계시는 이곳 미국으로 잠깐 건너와서 학교 다니다가 대학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덕분에 영어는 곧잘 하고요. 외삼촌 밑에서 일도 도와드린 덕분에 컴퓨터 쪽에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진로를 그쪽으로 정해 쭉 공부했고 전공 살려 한국에서 일했었죠. 사실 일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미국 가서 아이의 영주권 얻어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전 남편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놀러 앉게 되었었네요. 얘기만 들으면 한국, 미국 오갈 정도로 제가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지만 딱히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축에 속했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를 돌봐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삼촌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전 남편네가 잘 살았습니다. 전 남편네 집은 3대째 강남에서 살고 있었고 다들 못 풀려도 변호사일 정도로 집안 사람들 전부 직업이 좋았습니다. 전 남편 역시 자세히 말할 순 없었지만 전문직이었고요. 당연히 결혼 반대가 심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머리가 좋으니 유전적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IQ로 물려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제가 IQ가 남들보다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순한 편이니 시댁에서 결국 좋게 봐주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돈도 뭣도 없는 여자라 그런지 살갑게 대해주진 않으셨네요. 제가 친정도 없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네요. 그 집은 아버님 명의였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려다가 그냥 저희 살라고 비워주신 거긴 하지만 아무튼 서울 한복판에서 무리 없이 살게 된 건 어쨌거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했고 저도 남부럽지 않게 행복했습니다. 물론 제가 친정이 없다고 시댁에서 저를 많이 무시했었고 그 때문에 이따금씩 부부싸움도 하긴 했지만 저도 뭔가 가스라이팅을 받아서인지 없는 집에서 이런 부잣집으로 이사 왔으면 이 정도 시련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신호 둘이 저를 붙잡고 자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케 정도가 우리 같은 시댁 만나는 건 정말 간지덕지지. 남편은 돈 잘 벌어. 시댁은 부자라서 서울에 집도 해줘. 내가 올케라면 매일 우리 부모님 계시는 방향으로 절 올릴걸? 당연하지. 막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개나 소나 다 피우는 바람인데 돈이라도 많아야 요소되지 않겠어? 바람도 피우고 돈도 없는 다른 집 남자들 좀 봐. 그러니까 집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은 전문직에 돈도 잘 벌잖아. 올케는 결혼하자마자 일 관둬서 수입도 하나 없는데 우리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것도 현명하지.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서 저 일 관두라고 하도 성화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였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가끔 일을 하긴 했었어요. 그걸 시댁에서는 너무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가정주부가 집 살림이나 열심히 하지 코딱지만한 돈 번다고 나댄다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잘난 부잣집에 시집가서 왜 돈 없다는 소리를 했냐고요?
남편 연봉은 월 1억 이상이었는데 실수령은 600만 원 언저리였고 솔직히 아이돌 학비며 비싼 관리비며 생활비며 이것저것 제하면 딱히 여유롭지도 않았어요. 시댁에서 하도 영어 유치원 타령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둘 합치면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애들 영유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나면 수중에 몇백 안 남았었고요. 심지어 전 남편은 밖에서 사람 좋은 척하고 실제로는 허당인 인간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주고 뭐 하다 보면 정작 집으로 제때 월급 갖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축도 어렵고 제 옷 하나 사는 것도 빠듯했어요. 시댁은 여유가 있지만 저희한테 도리를 바라셨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달하는 케이스도 남들과 달라서 모름지기 용돈이란 것은 기본 100만 원 이상이어야 만족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부자 시댁 만나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빚 좋은 개 살고 그게 바로 저였죠. 거기다 저는 시댁에서 제일 최하위 서열이었고 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외삼촌네는 당시 여전히 미국에 계셨고요. 그래서 명절에 시댁 친정 나눠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었죠. 연휴 내내 시댁에서 일만 죽어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명절에는 사람도 안 쓰고 음식도 안 사 먹고 오로지 사람 갈아가며 음식하더만요. 그런데 다들 고급 인력이니 제일 만만한 제가 10에서 15인분 음식을 쟁일 다 만들어야 했고요. 남편은 연휴 때도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기 바빠서 어느 순간부터 시댁은 아이들 챙겨 저만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안 그랬죠. 남편이 저랑 사귀고 싶다고 몇 개월을 쫓아다녔었고 결혼하고 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 자기 재력 모르느냐 등의 감언이설로 저를 잔뜩 꼬셨었고 실제로 결혼하고 한 반년 정도는 남편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건지 저한테 딱히 말조심도 안 하고 저를 만만히 보고 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일 바쁘단 핑계로 밖으로 돌아다녔고요. 남편이랑 많이 싸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이도 생겼고 남들 눈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혼은 차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가 냉전인 걸 시댁에서는 귀신같이 알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 온갖 명품들을 선물해주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죠.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막 하고 본인들 필요할 땐 노예처럼 저를 부려먹으면서 제가 부부싸움 하면서 사내 안 사내 하면 제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올케, 내 동생이 좀 부족하잖아. 똑똑한 올케가 좀 봐줘. 내 동생 올케 없으면 못 살아. 응?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아무튼 이 얘기는 뒤로 가서 더 할게요. 저도 살면 살수록 우울해지기만 하는 결혼 생활에 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필요로 하는데 아빠란 작자는 사회생활 한다고 밖에 나돌아다니고 저는 시댁에 매여 울처럼 살고 있으니 속물처럼 그래 돈으로라도 보상받으면 그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시댁에서는 집 하나 해줄 뿐 그 어떤 금전적 지원을 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애들한테는 물론 잘 해주셨고 나중에 큰애한테는 광주 땅을 줄 거다. 작은애한테는 성남에 있는 건물을 물려줄 거다. 라고 하며 핏줄에 대한 애착은 보이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돈도 모아주신다면서 통장을 보여주시곤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댁 명의 통장이었고요. 정말 놀랍도록 저한테 돈 한 푼 해주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따금 선물도 명품으로 사주긴 하셨지만 제가 혹시라도 환불할까봐 몇 달을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냥 제 수중에 여윳돈이 생길지도 몰라 전전긍긍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로 가끔 일해서 버는 비상금도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어디다 썼는지 남는 돈은 어느 통장에 넣었는지 도가 지나치게 관여하시더라고요. 부잣집은 원래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주변의 다른 여자들 보면 오히려 시댁으로부터 외제차 빵빵하게 지원받고 이따금 현금 선물도 1000만 원씩 받고 그러던데 저희 시댁은 철저하게 저만 소외시키며 돈이 오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더 갖기를 원하셨고요. 저는 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는 아들 하나 있는 거 손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며 셋째부터는 지원 빵빵하게 해줄 테니 무조건 낳으라 하시더군요.
특히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 느껴지면 더 가열차게 압박을 하시며 어서 셋째 가지라도 셋째만 낳아준다면 내가 네 앞으로 서울집 이름도 돌려주마 라는 달콤한 제안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 셋째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설마 돈이랑 아파트 때문에 셋째를 가질 리는 없죠. 남편이랑 투닥거리며 싸우긴 했어도 사이 좋을 땐 또 꽤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죽일 듯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나면 잠깐 더 애틋해지는 그런 거요. 셋째 생기면 안 될 환경도 아니고 오히려 환영받는 분위기인 터라 그닥 부담 없이 셋째를 낳게 된 겁니다.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셋째 낳으면 첫째, 둘째 교육비까지 싸그리 다 대준다는 약속도 지키셨고 애들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전부 해주시더군요. 다만 역시나 제 편으로 현금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유치원에 입금하고 옷이나 장난감도 직접 사서 전달해 주시는 등 철저히 저는 돈 한 푼 못 만지는 시스템으로 애들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제 앞으로 외제차도 한 대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역시나 시아버지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셋째 낳은 이후로 살림이 핀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연차가 늘어 월급도 더 많아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가 2돌만 지나면 기관에 맡기고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더러 절대 일하지 말라고 난리더군요. 애가 셋이나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서요. 나중에 애들 대학이랑 결혼 자금까지 싹 대줄 거니까 걱정 말고 저는 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 대가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고 내 삶을 찾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팍 밀면서 네 삶을 찾아. 애를 셋이나 낳아놓고는 무슨 네 삶을 찾겠다는 거니? 잔말 말고 집에서 애나 키워. 너는 그러라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게 만든 거다. 행여 다른 생각했다가 너 혼날 줄 알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반발을 했죠. 그래도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시댁에서는 어쨌거나 제가 일하는 걸 극구 반대했고 제가 취업 나가면 이혼시켜서 애들을 빼앗겠다는 등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집에 가둬두려 하셨고 경력을 단절시키려고 안간 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연스레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게 됐죠. 남편도 시댁 편이었거든요. 이래 좀 뭐해. 내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일한다는 거야. 돈이 다가 아니라 나도 공부한 게 아까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제대로 숨 좀 쉬어보고 싶고. 돈 많은 사모님이 배부른 소리 한다. 자꾸 돈돈거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무슨 현금이 있다고 그래. 당신이나 시댁이나 절대로 나한테 돈 한 푼 실물로 안 쥐어주려 하시는 거 내가 10수년 동안 몰랐을 것 같아. 돈 때문이었니? 그럼 우리 집에다 말해서 다달이 너 용돈 넣어주라고 해. 그럼 되겠어? 라고 결국 저를 속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기가 차면서도 알 수 없는 무력감에 눈물이 줄줄 나오더군요. 제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생각에 서럽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정말 하늘이 뒤집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꾸 주말마다 집을 비우더라고요. 말로는 출장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타 지역 업무는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뒤를 캐보니 남편이 모 지방 도시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걸 알게 됐어요. 카드 내역서를 단 한 번도 저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는데 작정하고 찾아보니 주말 하루 정도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더라고요. 주유도 마트도 하다못해 담배 사는 것도 전부 그 지역 어느 동네에서 하더군요. 필시 이건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람을 붙여 뒤를 캤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 지방 모 아파트를 별장 삼아 거의 주마다 자주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람이 확실했습니다. 누구랑 있는지는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지만 출입하는 사진도 찍었고 정말 증거는 한 달 동안 거의 다 모아서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캐낸 뒤에 남편에게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역시나 아니라고 하더군요. 직장 관련 사람 집이라나? 제가 그 집 주소도 알아냈으니 바로 거기로 찾아가 보겠다고 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찾아가 보더라도
우리 집에 먼저 가서 얘기해. 뭐라고? 우리 집? 시댁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 라고 하며 태연하게 있더군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저에게 울고불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뭘 믿고 그런 건지 천하태평하더군요. 바람 피운 게 저인지 그놈인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 시댁으로 쳐들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한데 나한테 미안해 하질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혼하고 싶다. 라고 울고불고 따졌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윽고 놀랍도록 차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잠깐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니 저랑 단둘이 얘기 좀 하자 하시더군요. 무슨 말인가 싶어 황당하게 쳐다보니 세월도 많이 흘렀고 너도 아이 셋이나 있는 엄마이니 책임감은 강해지되 감정은 무뎌졌을 거라고 믿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실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난 생각 안 한다. 어쨌든 지가 한 실수, 지가 수습하려고 노력은 한 거니까. 물론 난 아직도 그 여자애가 마음엔 안 들어. 그건 꼭 알아둬라. 무슨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데요. 그 여자애라뇨? 어머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남편한테 사생아가 있어. 네. 눈앞이 노래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그냥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차분한 얼굴과 말투로 제 남편이 저 첫째 가졌을 때쯤 어떤 잘 모르는 여자애를 만났고 순간의 실수로 임신이 되어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이를 지우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에 가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빌미로 돈을 자꾸 요구했대요. 시댁에다가도 뻔뻔하게 손을 내밀고 그러길래 저한테 들킬까봐 돈도 해주고 집도 해주긴 했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에게도 들킬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대요. 그리고 그거 감수하고 그 집에 돈도 꺼낼 거라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상처받은 제 생각은 일절 안 하고 혼자 울분에 차서는 걔가 얼마나 영악한지 아니. 아주 야가 빠졌다고. 어디다 대고 돈을 자꾸 요구해. 걔한테 넘어간 돈만 벌써 3억이 넘어.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니? 지 딸은 국제학교 보낼 거라면서 이제 교육비까지 요구한다. 왜 본처 자식들만 영어 유치원 보내고 달마다 학원비로 몇백씩 지원해 주냐면서 지 딸도 잘 가르쳐달라 대놓고 요구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라고 하시더군요. 글쎄, 지 딸한테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너한테 찾아가서 다 이르겠다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지. 어디서 글러먹은 게 감히. 그렇게 시모는 전혀 제 심정을 생각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니까 시모는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그 여자애한테 더는 돈 주기 싫었고 그래서 조만간 저한테 알리려고 했던 참이라면서 차라리 잘 됐다. 이게 너도 알 건 알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런 걸로 속상해할 나이는 지나지 않았냐면서 저더러 현실을 좀 깨달으래요. 애가 셋이나 있고 저는 시댁 재력 말고는 가진 능력도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결정을 내리겠냐며 어차피 이혼도 못할 거면 괜히 힘쓰지 말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허한 눈빛으로 시모를 바라보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집에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웠다는 말, 앞으로는 거기 돈 안 줘도 돼서 속이 시원하다는 말, 차라리 잘 됐다고 진작 말할 걸 그랬다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악마도 울고 갈 법한 말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감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 진작 알았지만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에서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고친 자기 아들의 배우자이고 소중한 손자들의 보호자일 뿐 배려도 생각도 해줄 필요가 없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이런 집에서 뭐하러 동동거리며 며느리 노릇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가족이 없기 때문이었겠죠?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뼛속부터 외로운 사람이었고 소속되지 못했다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선택한 가정 안에 머물면서 채워나가려고 했던 거고요. 시댁 식구들로부터 십수년간 가스라이팅 받았던 것도 아마 무시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일어나 밖을 나가려고 하니 시모가 제 어깨를 다급히 잡으며 어딜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러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기가 찬 듯 웃으시더군요. 네가 무슨 수로? 내가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잖니. 말은 끝까지 들어보고 가야지. 우리가 너한테 보상 하나 안 해주겠니? 건물 원해? 아님 땅? 말만 해라. 원하는 금액에 맞춰줄 테니까. 이혼은 무슨 내 손자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니? 그러니까 네가 절이 없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너는 엄마 노릇을 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건물이요? 땅이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길 원했지. 사생아 딸린 한치속도 모르는 남편이랑 삶았다며 수십 년 살 생각 전혀 없어요. 게다가 당신들부터 정상이 아닌데 저한테 무슨 며느리 노릇을 바라세요. 라고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시모가 얼굴이 벌개지며 잔뜩 당황한 티를 내시더니 너 이혼하면 내 손주들은 절대 못 데려간다. 너 걔네들 버리면서까지 이혼할 수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긴 채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며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정신과를 가보라더군요.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 애들 자기한테 보내고 저 혼자 집 나가라고요. 더 말 섞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변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든 혹여 불법이라고 한들 최대한 증거를 모으는 게 이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며 그 상간녀와 대면을 해보라 하더군요. 진짜 고민 많이 했지만 결국 찾아갔습니다. 제가 상간녀 소송 안 거는 조건으로 모든 일들 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만나 바람핀 상대였더라고요. 제가 첫 아이 키우면서 정신없을 때 그렇게 밖에서 딴짓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둘째 가져서 만삭일 때 남편의 상간녀도 임신을 했었고요. 지우라고 했는데 여자가 버티는 통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 낳고 몇 년 지나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두 집 살림을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던 돈들은 전부 그 여자한테 갔던 거고요. 제 남편의 사생아는 제 둘째와 동갑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울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알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듣게 되는 미안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도 신우들도 저에게 일절하지 않았던 사과, 그걸 상간녀에게 듣게 되니 그 심정은 이로 표현할 길이 없었네요. 그제야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사생아가 태어나자 본인 부모님이랑 누나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사실 알게 된 시댁은 지 아들이 이혼남 되고 상간녀에게 인생 저당 잡힐까봐 제 발목을 어떻게든 잘라버리려고 일도 못하게 하고 혹이라도 들켰다가 제가 바로 새 출발할까봐 아예 딴 주머니도 못 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셋째 타령을 그렇게도 했던 거죠. 셋째까지 낳고 나면 제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데다 애들도 많고 그러면 제가 이혼 생각을 전혀 못할 거라고 판단했나 보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이혼 결심했습니다. 물론 앞날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집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길 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 바로 변호사 선임하더라고요. 애들 빼앗길까 봐서인지 유책을 저로 돌리려고 안간 힘을 쓰대요. 그래서 내세운 게 제가 집안 살림 제대로 안 하고 나돌아다녔다는 거짓말이더군요. 그리고 다 들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그 아이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저 정말 열심히 살림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없어서 부족하다는 시몬 말에 충격받고 정말 노력 많이 해서 못하는 놀이도 없고 집 정리도 수준급으로 잘해왔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상간녀와 합의를 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외도 자료를 다 넘기지 않으면 한국에서 애 제대로 못 키울 거라고 했어요. 더럽지만 저도 온갖 협박 다 해서
그렇게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결국 남편의 오랜 외도, 그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를 검사해 친자 확인도 받았으며 시댁에 대한 정신적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100% 남편의 유책일이었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은 위자료 7대에 양육비 월 300만 원이었는데 바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 셋째 낳으면 아파트 제 이름으로 넘긴다고 했던 약속이요. 시댁에서 막상 제가 셋째 낳으니 그거 관련해서 입을 싹 닫던데 그 일로 신우랑 얘기했던 대화가 있었기에 가뿐하게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아들도 이혼남 되고 손주들도 빼앗긴 마당에 제가 서울 집까지 달라고 하니까 분개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10수년 동안 제가 시댁 일에 머슴처럼 불려가며 일했던 것들, 제가 며느리 노릇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살았던 거 전부 인정이 되어서 제 담당 변호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한 재판 중에서 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2년 반 동안 진행되던 재판이라 저는 살이 12kg나 빠질 정도로 밤낮을 고됐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원해서 최대한 재판 과정은 노출 안 했고요. 시댁은 돈보다는 앞으로 손주들을 못 본다는 괴로움에 정신이 반 나가 있더군요. 저를 만만히 보고 사과 한마디 안 했던 그들인데 저한테 제대로 당하니까 미칠 지경이겠죠. 그쪽에서 사과만 진정성 있게 했다면 어쩌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뒤늦게 울고불고 난리치며 미안하다고 무릎까지 꿇던 남편이었지만 저는 시댁 사람들 앞에서 깔깔 웃으며 지나갔네요. 귀신 보듯 허옇게 질리던 신우 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시모는 거의 혼절 상태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 생활 조금 하다가 첫애 대학 입시에 맞춰서 애들 다 데리고 미국 외삼촌네로 왔어요. 그 과정에서도 전 남편 포함 전 시댁 사람들이 울고불고 붙잡으며 제발 가지 말라고 하는 걸 저희 애들이 매몰차게 뿌리쳤네요. 알 거 다 아는 애들이라 이제 엄마 편 드는 거죠. 그 바람에 전 시모는 충격 제대로 받은 듯 하고요. 어쨌거나 한국에 있으면 아빠 없단 소리를 안 듣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저도 더 이상 한국에 큰 미련이 없기도 한데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제대로 하고 싶단 생각에 미국행을 한 건데 생각보다 저희 아이들이 더 물 만난 듯 잘 지내고 있네요.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다니고 저랑도 집에서 꾸준히 영어로 대화한 덕분인지 소통에도 문제 없고요. 저도 처음에는 바로 업무 시작하는 게 어려웠지만 적응 열심히 해서 지금은 능력 인정받으며 일 잘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혼하면서 받은 돈들이 꽤나 두둑하기 때문에 애들 앞날도 걱정 없고요. 오히려 결혼 생활할 때가 더 돈 쓰는데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이 훨씬 모든 것에 여유롭습니다. 애들도 학업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훨씬 행복해 보이고요. 일단 제가 안정된 삶을 사니 애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요. 이쯤 되니 정말 전래동화처럼 제가 원래 살고 있던 곳에 아이들 셋을 끼고 올라온 선녀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결혼하기 전에 저 원래부터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으니까요. 소중한 제 보물 같은 아이들을 얻게 해준 거, 그것 하나는 정말 전 남편에게 고맙네요. 그렇게 저는, 아니, 저와 제 아이들은 더 큰 행복을 찾아 매일매일 설레는 하루를 살고 있어요. 고통도 슬픔도 없는 이곳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전 시댁에서는 혹시나 나중에라도 애들 못 볼까 봐서인지 양육비는 제때 주고 있고요. 비록 어리석었던 지난 날이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벗어난 저 스스로에게 인생의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